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경상대 이제 경제학과 이제 명예교수로 좀 현재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퇴직을 했고요. 그 진보정당 활동은 1997년제 국민승리 20일 대통령 그 선거 때 그때 정책 공약을 개발하면서 그때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 역사가 벌써 상당히 됐네요. 예.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진보정당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네. 저는 그 이하준이라고 하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사회나 정치에 이런 관심이 많고 또 한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꿔보고 싶어서 정의당에 입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조금 긴장되기도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되고 좀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저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제 많이 해와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1997년 그 외환 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이제 실업 문제 이런 게 시작일 때 그때 민주노총하고 이제 진보 정치 세력들이 이제 손을 잡고 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후보로 위원장을 이제 후보로 해서 대선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책 공약 그거를 작성하는데 제가 경제팀장으로 이제 서울에 이렇게 모임에 있을 때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솔직히 그동안 커오면서 여러 사회 약간 문제나 그런 걸 봐왔는데 거대 양당은 이런 걸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신은 이런 소수 정당들이 좀 많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대선 토론회에서 권영국 대표님을 보고 또 감명을 받아서 힘을 보태고 싶다 싶어서 정의당 당원이 되게 됐습니다. 보면은 다른 후보들은 얘기하지 않는 약간 소수자 문제라던가 사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현안들 그런 좀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잘 말해 주셔가지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안타깝지만 약간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때문이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산재 사고라던가 뭐 시시각각 변하는 약간 기후 위기 그런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있는 차별 그런 것들을 봐오면서 이런 문제 있는 거를 바꾸고 싶다 이런 동기로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민주노동당 활동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나옴으로써 이제 거기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 뭐 진보 그 복지대혁명, 그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정당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많이 흡수를 하고 또 뭐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 역시 진보 정당의 힘이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존재 그리고 그 활동이 이제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권익이 신장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작은 힘이나마 계속 이렇게 보태야 되겠다. 또 특히 이제 이 정당의 힘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가는데 저는 역시 어려울 때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그 버티면 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텼습니다. 예. 진보 정당은 이제 불평등 해소를 주된 가치로 하는 그런 이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같은 이제 주류 정당은 대체로 불평등 완화보다는 이제 경제 성장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 이런 말 맞다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말 그대로 이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은 거대 양당들이 외면하거나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의 작은 목소리들을 잘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약간 계속해서 심해지는 지역 격차라던가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약간 집을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의 약간 이제 빈부격차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고 또 소수자 문제나 기후 위기 이런 것들도 좀 더 강력하고 이것도 좀 더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잘 가지지 못하고 너무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보니까 직접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점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진보 정당들이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 다가가고 직접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거대 양당들과 다르게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임금 불평등 해소, 그러니까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 하고 그다음 정치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양당제로 되다 보니까 뭐 한쪽이 잘못하면 또 다른 정당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양당제가 이제 안 된다. 다당제로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 의원내각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이제 완전히 그냥 유럽 선진국처럼 이렇게 실시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당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당들이 나와서 국민들의 이제 신뢰를 받아가고 그것이 연합해서 어떤 우리 사회를 이제 바꿔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남이 결국은 제조업이 이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뭐 창원이 중심이지만 진주도 이제 이제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뭐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제인데 결국은 조선업 같은 거 호황이다 하지만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별로 안 간다는 거죠. 저임금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 지역 청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뭐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이유도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제 그게 안 좋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보면 노령화에 따라서 이제 이 노인들의 어떤 돌봄 문제가 중요한 이제 사회적인 그런 과제로 등장하고 또 거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가 너무나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거기 일하러 갑니다. 예. 제 아들이 이제 세계 보건구역 일하는데 노령 건강 문제 그걸 다루거든요. 근데 다녀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 여성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제가 주간 보호소에 이렇게 보내더라도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젊은 사람들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농촌 문제도 지금 하나의 과제고 지역 소멸 이거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남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공단이나 또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동권과 생활권 이런 것들이 또 보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세계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겪는 약간 차별이나 그런 소외 이런 문제들도 또 해결을 나가는 게 또 우리 경남 지역만이 갖는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금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정말 위기를 이제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느 소득이 되는 그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저소득,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혼하자는 말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의 뿌리는 결국은 이제 임금 불평등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 청년들도 지금
그 좋은 일자리만 이제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막상 이제 제조업체나 이런 데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스매치 이런 것도 이제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역 소멸 이런 것도 지방의 임금이 수도권보다 이제 낮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의 핵심 문제의 핵심이 바로 임금 불평등이 있다. 저는 최근 가장 큰 문제가 약간 청년들의 약간 실업률 증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작이 약간 학교 내에서도 약간 1등, 2등만 중요하고 대학교까지 그게 이어져서 높은 대학만 중요하다. 이런 거랑 또 이어진다 생각하고, 또 그런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공장 가서 일해야 된다든가 이런 또 다른 직업들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바라보기에 요즘 청년 세대들이 눈이 너무 높아졌다.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저번에 강연 때 권영국 대표님 만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직접 약간 TV에 나오고 그러신 분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에서 또 인상이 깊었고, 같이 약간 공감도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KBS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수업 시간 내 핸드폰 금지 이런 게 법률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직접 당사자인데 잘 이야기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직접 문제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또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 때가 가장 사실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고 좀 빛나던 그런 시절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97년 대선 이후에 2000년에 이제 민주당 창당이 되고, 제가 2003년까지 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 지방선거 이걸 이제 치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력했던 게 이 공약을 진보적이되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내용은 이제 그때 당시 복지 대혁명,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부유세, 이런 것을 공약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 약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또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들 일부에서 젊은 사람들 내부에서는 이게 자기들 일자리 경합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같이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것도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의 도움을 필요한데, 그것도 결국은 돌보는 사람은 결국은 또 노동자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노동자니까 그들을 또 존중해 줌으로써 노인도 돌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 그래서 누구든지 약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당,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의 정의당은 약간 너무 과거에만 맺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또 새롭게 일어나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의 문제를 또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약간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이유만으로 선거권에서 제한을 받는다거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받는데, 또 우리 정의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타파를 하고자 또 청소년위원회도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도당에서도 활동을 해서 청소년들의 해방을 위해서 같이 도당에서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정의당이 그런 걸 활동을 하면서 잘 대변하지 못했던 소수자 입장들이나 또
너무 약간 서민들의 직접적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외면하고 다른 문제만 좀 치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정의당이 기존 정당들과 달리 약간 좀 틀을 깨고 직접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여의도 정치 그런 데에만 조금 몰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이제 가장 잘 이제 지키면서 또 현실적으로 뭘 할 때는 이제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체성 지키기 면에서 사실 의원들을 이제 누구를 뽑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오래 활동했던 이런 그 당원들, 정체성이 상당히 이렇게 몸에 배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의원으로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고 이 외연 확장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잘 검증되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국회의원들 하다 보니까 활동이 결국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흐려진다, 훼손된다,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우리 정의당이 약해지는 가장 큰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이게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의당이 제3당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민주동당 그때 하면서 한 10년 정도 그 노력하면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과 이제 또 이렇게 비용도 소모를 했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뭔가 좀 이렇게 궤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궤도 오를 듯 하다가 이렇게 좀 좌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면 비진보정당의 필요성이 크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기대를 이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온 그 분야가 주로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그 분야에 제가 좀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 아주 이제 벌써 제가 51년생이라서 나이가 꽤 됐습니다. 좀 많이 됐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내는 역할은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동지들과 함께 우리 동네와 우리 사회를 이제 밑에서부터 바꿔보고 또 직접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또 저는 제 생각은 저도 한번 출마도 약간 고려해보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다 선배 당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또 투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멀리 넓게. 그러니까 멀다는 것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넓게 보는 것은 이제 이 세계의 여러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역사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조금 이제 힘이 들고 할 때, 그때 좀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너무 이제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좀 긴 그런 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버티고, 또 상당히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또 신중하고, 이런 이제 자세, 이런 게 이제 젊은 사람은 쉽진 않겠지만 이런 거를 좀 견디했으면 이렇게 바랍니다. 네. 제 역할은 이제 또 다가오는 10년을 위해서 또 이제 청년 세대들과 연결고리도 제공하고, 또 이제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여러 이제 당원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또 당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당직도 한번 맡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직 선거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원으로 이제 당비를 내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그 외에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분야에 이제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이제 조금이라도 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 회의 같은 데 가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거, 뭐 그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정의당이 힘든 시기이지만 또 이렇게 송년회까지 와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서 다 같이 또 얼굴 마주보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불평등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정당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정의당에 지금 힘을 키워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당원 여러분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힘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화이팅! 화이팅!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맘으로 이 궤도를 벗어. Let's go. 밥도 못 먹고 왔죠?